와, 진짜 너무 더워요. 지금 6월인데 7월, 8월에는 또 얼마나 더우려고. 가게가 집에서 너무 멀다 보니까 가게 근처로 이사를 했거든요. 여기 시래기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엄청 시끄러워. 예전에 제 생일이라고 저희 그 구독자이자 단골 손님께서 와인을 선물해 주셨어요. 얘를 먹어보겠습니다. 맨날 편의점 와인만 먹다가 뭔가 좀 좋은 와인 같아요. 이게 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병 주둥이 있잖아요. 이게 좀 뚱뚱하다 그래야 되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꽂은 다음에 힘으로 뽑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렛대의 원리로. 코르크가 찢어졌어요. 와인 이런 거 예전에 그 회사 회식 때만 먹어봤지. 맞습니다. 그 와인 하시는 분들 막 보면은 뭔가 호로록 하시던데 어렵네요.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최근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정치 얘기를 해볼 건데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지금 있었던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요.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있었던 대선에 대해서 즐거운 기억이 남아있어서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2년이었던 것 같고 박근혜 문재인 대선이었어요. 일단 배경 상황을 설명드리면은 저희 집안은 집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 집이에요. 친구들 집 가보면은 뭐 되게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집이 있고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집이 있는데 저희 집은 많이 그런 얘기를 나누지는 않는 집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점점 드심에 있어서 저놈은 문제고 저러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저씨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빠 말고도. 근데 급기야는 채널A 그런 종편 방송에서 김정은에 대한 내용으로 방송이 나오는데 저희 아빠가 그걸 보면서 혼잣말로 김정은이가 그래도 그렇게 멍청한 놈은 아니야. 오히려 저놈은 똑똑한 놈이야. 이러면서 두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빠 잘됐다. 그렇게 저 사람 마음에 들면 아빠 SM5 끌고 북쪽으로 한 2-3시간 정도만 운전하면 수령님 있으니까 가서 수령님이랑 잘 살면 되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술 조금 먹으니까 너무 덥네. 너무 시끄러운데 에어컨을 켜야겠다. 제 생각에는 저희 아버지가 자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막 종북이나 막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닌데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의 행태에 나름대로 개인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작용 반작용으로 얘가 너무 싫으니까 오히려 얘가 좀 더 나아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라는 생각이 최근에 드는데 그때는 좀 웃겼어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 특전사 나오셨거든요. 2012년 대망의 대선이 다가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정확히 뽑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재인 씨를 좀 지지를 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누구를 지지하진 않았지만 박근혜랑 문재인 둘 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공약을 내걸었어요. 근데 대학생 신분으로서 제가 저희 집이 뭐 사업을 하는 집안도 아니고 누굴 뽑으면 안 된다, 누굴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었던 상황에서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어렸을 때 키워주셨는데 투표하기 한 달 전쯤에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남자는 뽑으면 안 된대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장난기가 있어서 그 이정희 씨도 출마를 하셨었어요. 남자 뽑지 말까요? 그러면은 그 이정희 그 사람 뽑으면 되나요?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그 사람 뽑으면 안 된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근혜 씨를 좀 지지를 하시는구나 우리 할머니가. 근데 아까 제가 배경 상황을 설명을 드렸죠. 저희 가정 경제랑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쪽이 어느 쪽인지도 저는 잘 피하 식별이 잘 안 됐고 저에게 이익이 되는 반값 등록금을 둘 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열이 없었던 상태에서 저를 키워주시고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이만큼 포동포동하게 살을 찌워주신 저희 그 외할머니께서 박근혜를 좀 지지하자라는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셨을 때 못할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박근혜가 당선이 됐고 광화문으로 이제 인사를 온다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근데 또 공교롭게도 제가 학교가 광화문 바로 근처에 있었어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내가 가까이서 볼 기회가 또 얼마나 있겠냐. 마침 또 전 학교에 있었고 사람 되게 많다. 저 사람 박근혜인가? 보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딨냐 해서 나 지금 여기 광화문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새끼야 네가 광화문에 왜 있어? 이렇게 되신 거예요. 나 학교에 있었는데 당선됐다고 여기 인사하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여기 잠깐 들러가지고 좀 보고 있다. 내가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웠다. 먹여주고 키워주고 대학교까지 보냈더니 이 새끼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정치질에 빠져가지고 네가 운동권도 아니고 가가지고 정치인 꽁무니다 쫓아다니고 네가 잘하는 짓이다. 너 같은 새끼한테 완전히 질려버렸다.
내가 지금 얘기를 하겠다. 나는 내일 4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골프를 치러 갈 건데 짐을 싹 다 튕겨가지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라. 너를 절대 나는 키우고 싶은 생각이 없다. 너는 머리에 똥만 찬 새끼다. 넌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물론 저희 아버지가 평상시에 말씀을 강하게 하긴 하지만 이거는 진심이다. 일주일, 한 달, 6개월 후에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은 이 양반은 진심이다라는 거를 제가 좀 느꼈어요. 세대주께서 나가라고 하시는데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짐을 쌌습니다. 양심 고백하자면은 폐물 같은 거를 하나 들고 나갔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좀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무 돈도 없이 나가가지고 어디 찜질방에서 자려면 하루에 10,000원, 20,000원이라도 써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개패급인데 금반지, 금목걸이 그런 거를 하나 들고 나갔었어요. 하나. 친구 집에서 잤다가 찜질방에서 잤다가 막 PC방 전전하고 이러다가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렸죠. 그래서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냥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주 만에 다시 들어가긴 했는데, 에어컨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진짜 그때 당시에 좀 아버지랑 그 지지하는 방향성이 달라가지고 한 2주 정도 쫓겨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살고 있냐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막 비난하시잖아요. 정치에 이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저는 이를테면은 정치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자기 주변에다가 그만큼의 관심을 쏟지 못하고 일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일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사기치지 않고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살고, 근데 정치에 관심은 그렇게 크게 없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솔직히 후자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지지를 한 거는 막 제가 친박연대여서 지지를 한 게 아니고, 제 기저귀를 갈아주신 분께서 남자는 뽑으면 안 된대라고 하셨기 때문에 악플을 다신다면 이렇게 겸허히 받아들여야죠. 저도 옛날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막 인스타나 유튜브에 막 악플이 막 달려요. 그래, 내가 예전에 메이플 스토리 할 때 헤네시스에서 좀 유저들한테 좀 못되게 굴었지. 그래, 맞아. 내가 다른 유저들한테 막 욕하고 괴롭히고 키보드로 막 싸우고 그랬지. 그래, 내가 그런 업보를 이렇게 달게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괜찮습니다. 이 와인이 아주 부드럽고, 제가 와인을 잘 모르지만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저 최근에 제 친한 그 다진이 언니라고 그 영통에서 영흥공원 근처에서 카페 하는, 개인 카페 하시는 언니가 있거든요. 그 언니가 전주에 놀러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모주를 사주셨어요. 언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런 걸 사오셨어요. 이러고 어떡해. 이러고 딱 봤는데 여기 알코올 함량이 1.5도인 거예요. 1.5도? 1.5도면은 제가 테이블에다가 소주 뿌려가지고 닦으면서 취하는 게 더 빠르게 취하겠어요.